너는 왜 맨날 여기 와? 얼른 니네 집 가라, 응? 가라니까 왜 안 가? 저는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 솔림시장을 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시장 골목마다 사람들로 북적였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이 시장은 제게 삶의 터전이자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가슴 한편이 시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솔림시장 북쪽 끝자락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떡집이 있었습니다. 남원 떡집이라는 오래된 간판 아래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불빛의 주인공은 올해 78이 된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심하게 굽어 고개를 들 때마다 목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지만 그분의 손길에서 나오는 인절미와 송편은 시장에서 가장 맛있기로 소문났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가게를 지켰습니다. 남편 박종수 씨는 2년 전 허리 수술을 받은 뒤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고 고향인 임실 친척집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했지만 시장 근처 집은 계단이 많아 휠체어로 다닐 수 없었고 병원비며 생활비를 벌려면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따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할머니가 시외버스를 타고 임실까지 가서 남편을 만났지만 그마저도 몸이 힘들어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과 대전으로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 1년에 한 번 설날에나 얼굴을 비췄고 딸은 결혼 후 시댁 눈치에 친정에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몇 년 전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이 바쁜 것이라 여기며 혼자서도 잘 살아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벽 5시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녹슨 체인이 덜컹거리며 천천히 올라가고 형광등 불빛이 좁은 가게 안을 밝혔습니다. 시장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할머니의 가게만이 유일한 불빛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깨끗이 씻은 뒤 전날 저녁에 불려둔 쌀을 확인했습니다. 하얗게 부푼 쌀알들을 손으로 쥐어보며 적당한 물기를 가늠했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끝만 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쌀을 맷돌에 갈고 물을 적당히 섞어 시루에 앉힌 뒤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곧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찌는 동안 할머니는 가게 앞을 쓸고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일어서기를 반복할 때마다 허리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지만 약값도 만만치 않아 꼭 필요할 때만 먹었습니다. 7시가 되자 시장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생선 장수 김 사장이 트럭에서 생선을 내리며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야지. 장사가 안 돼도 일찍 나와야 습관이 안 무너지지. 어제 남편 뵈러 가셨다며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냥 얼굴 보고 왔어. 많이 야위셨더라고. 김 사장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의 형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들러 떡을 사주려 노력했고 가끔은 반찬을 싸서 건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평소처럼 셔터를 올렸을 때였습니다. 가게 앞 모퉁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누런 털을 가진 중형 잡종견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개는 야위어 갈비뼈가 드러났고 털은 엉켜 있었으며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전형적인 떠돌이 개였습니다. 할머니는 개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시장에 떠돌이 개가 많았고 가끔 쓰레기를 뒤지거나 손님을 놀라게 해서 상인들이 늘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는 짖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게 앞에 앉아서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한참을 개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개의 눈빛에는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어딘가 기댈 곳을 찾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즉, 나도 먹고 살기 바쁜디게까정 먹일 형편은 안 되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할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어제 저녁에 남은 밥을 꺼냈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에 물을 자박하게 부어 그릇에 담아 가게 밖 구석진 곳에 놓았습니다. 개는 할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급하게 마치 누가 빼앗아 갈까 두려워하듯이. 할머니는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슬쩍 보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떡을 찌고 썰고 포장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개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해가 조금 더 높이 떠오를 무렵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셔터를 올리면 개가 나타났고 할머니는 찬밥을 주었으며 개는 먹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둘 사이에 특별한 교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매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이였습니다. 할머니는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지도 쓰다듬지도 않았습니다. 정을 주면 책임이 따르고 책임을 질 여력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게 운영도 벅찬데 개를 키울 형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일부러 무심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개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아픈 데는 없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쫓겨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할머니는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나도 힘든 뒤 무슨 개까지 챙겨.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밥을 말아줄 때는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담고 물도 조금 더 넉넉히 부었습니다. 그리고 개가 밥을 먹는 모습을 가게 안에서 슬쩍 지켜보았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이 개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돌을 던지기도 했고 누군가는 괜찮은 개라며 가끔 음식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시장에 떠돌이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었고 모두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와 개는 매일 아침 짧은 시간 동안만 마주쳤고 그 외의 시간에는 각자의 하루를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떡을 만들고 손님을 받았으며 개는 시장을 떠돌다가 어둠이 내리면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조금씩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가 다른 떠돌이 개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개들은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음식을 찾아 헤맸지만 이 개는 유독 자신의 가게 앞에만 나타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밥을 구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을 파하고 셔터를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떡을 정리하고 가게를 청소한 뒤 천천히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셔터를 절반쯤 내렸을 때 가게 모퉁이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게였습니다. 개는 아침에 밥을 먹고 떠난 뒤
어디 갔다가 저녁 무렵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셔터를 완전히 내리자 걔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집으로 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할머니가 가게에 나왔을 때 걔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새 그곳에서 기다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밤새 여그 있었나?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밥을 말아 내놓았습니다. 걔는 조용히 밥을 먹었고 할머니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둘 사이에 무언가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확실하게. 할머니는 여전히 걔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고 쓰다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걔를 쫓아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문을 열면 기다리고 있을 그 모습을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걔의 하루는 계속되었습니다. 혼자 지키는 가게 앞, 혼자 떠도는 개 한 마리. 둘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짧은 순간을 함께 나누며 각자의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날이 거듭될수록 걔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밥을 내놓으면 재빨리 먹고 바로 사라졌지만 이제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동안 가게 앞에 머물렀습니다. 할머니가 떡을 찌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거나 가게 입구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시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처럼 걔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셔터를 올리면 어김없이 그곳에 앉아 있는 개의 모습이 이제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걔는 처음으로 가게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시루에서 막 쪄낸 인절미를 도마에 올려놓고 콩가루를 묻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고소한 콩가루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걔는 가게 문턱에서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걔를 바라봤습니다. 걔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일을 계속했고 걔는 가게 구석 벽 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할머니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최대한 작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걔는 가게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떡을 찌는 동안 조용히 앉아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고 할머니가 떡을 썰 때면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개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개가 짖거나 뛰어다니거나 손님들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용히 구석에 앉아 할머니의 하루를 함께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도 혼자 일하는 게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금은 덜 쓸쓸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할머니는 가게 뒤편 작은 공간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전날 저녁에 지은 밥에 김치 몇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걔는 할머니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할머니가 밥그릇을 다 비우면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떡을 썰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떡 조각 몇 개가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주우려다가 너무 아파서 그냥 두었습니다. 손님에게 팔 수도 없고 자신이 먹기에도 찝찝한 것들이었습니다. 걔는 할머니가 고개를 돌린 사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떨어진 떡 조각들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바닥을 깨끗하게 핥아치웠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청소까지 해주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일부러 작업하다가 떨어진 쌀알이나 떡 부스러기를 그릇에 모아개에게 주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개는 감사하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며 먹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으로 개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거칠고 엉킨 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이제 개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장수 김 사장은 손질하다 남은 생선 머리를 가져다 주었고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시든 채소 잎사귀를 던져 주었습니다. 개는 그것들을 감사하게 먹었고 시장 사람들은 조금씩 정을 붙여갔습니다. 할매, 저게 이름은 뭐여?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없어. 그냥 개여. 그래도 이름 하나 지어주지. 맨날 보는데. 이름 지으면 정들고 정들면 헤어지기 힘들어. 나도 언제까정 이 가게 할지 모르는디 걔한테 미안한 일 만들고 싶지 않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손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졌고 할머니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가게에 나왔습니다. 개도 추위를 많이 타는지 몸을 더욱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구석에 낡은 담요 한 장을 깔아주었습니다. 집에서 쓰다 버리려던 것이었는데 개에게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개는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조심스럽게 담요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곳이 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장이 파하고 할머니가 셔터를 내릴 시간이 되면 개는 먼저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할머니가 청소를 마치고 셔터를 내리면 개는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가게를 떠났습니다. 개는 그 자리에 남아 할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다시 문이 열릴 때까지 그 앞을 지켰습니다. 밤새 눈이 내린 날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개는 눈 쌓인 셔터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발바닥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야, 이 추운디 밤새 여기 있었어? 할머니는 황급히 셔터를 올리고 개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낡은 수건으로 개의 몸을 닦아주고 따뜻한 물에 밥을 말아 내놓았습니다. 개는 떨리는 몸으로 밥을 먹었고 할머니는 자신의 파카를 벗어 개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바보 같은 것. 추우면 다른 데 가서 자지. 왜 여기서 얼어붙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꾸짖는 듯 했지만 손길은 무척 다정했습니다. 개는 할머니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개가 밤에 추위에 떨지 않도록 가게 문 앞에 낡은 박스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요를 한 장 더 깔아주었습니다. 개는 그곳에서 밤을 보냈고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박스 안을 확인했습니다. 잘 잤나? 할머니의 물음에 개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는 점점 더 할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가 문을 열고 닫는 모든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는 개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셔터를 내리기 전 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덜 외로웠어. 개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할머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데려다 키울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걸 여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계가 이제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에게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많은 말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매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할머니의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했지만 날이 갈수록 기침은 심해졌고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그날 벌이가 없었고 남편 병원비며 생활비를 생각하면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걔는 할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떡을 찌다가 기침을 할 때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할머니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한참 동안 주저앉아 있을 때면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따뜻한 체온이 할머니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할머니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2월 20날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전날 저녁집에서 쓰러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아무도 몰랐고 다음 날 아침에야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린 채로 있고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니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매, 정신 차리소. 이웃 아주머니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나이와 과로, 영양 부족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병원과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걔도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 걔는 평소처럼 떡집 앞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셔터가 올라가기를 그 익숙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어둠에 잠긴 채 조용했습니다. 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셔터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봤지만 떡지는 냄새도 할머니의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걔는 셔터 앞에 앉아 계속 기다렸습니다. 6시가 지나고 7시가 지났습니다. 시장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상인들이 나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선 장수 김 사장이 트럭에서 생선을 내리다가 떡집 앞에 앉아 있는 걔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할매 안 나왔네. 김 사장은 떡집 셔터를 두드려 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걔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셔터 앞에 앉은 채 고개를 들고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지나가며 말을 걸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여전히 떡집 셔터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걔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주려고 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셔터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하루 종일 가게를 비운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 사장이 할머니의 이웃집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알게 되었고 시장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매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신데 상태가 안 좋다고 하네.
소식을 들은 상인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모두 할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에 문병을 가자고 했고, 누군가는 병원비를 모아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걔는 그 어떤 소식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도 병원이라는 개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열리던 문이 오늘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셔터를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올라가지도 않은 셔터를 내릴 일도 없었습니다. 걔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걔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할매는 오늘 안 와. 병원에 계셔. 너도 이제 가. 아주머니는 걔를 쫓으려 했지만 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돌려 아주머니를 보고는 다시 셔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시장 불이 하나둘 꺼지고 상인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사장은 퇴근하기 전 걔에게 생선 몇 점을 놓아주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먹어. 할매 올 때까지 기다릴 거면. 걔는 고개를 돌려 생선을 보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고요해졌고 가로등 불빛만이 덩그러니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걔는 여전히 떡집 셔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털을 흔들었지만 걔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걔의 눈은 셔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저 셔터가 지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혹시 익숙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혹시 할머니가 나타나 따뜻한 밥을 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걔는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다시 5시가 되었습니다. 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온몸에 서리가 내려앉았고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셔터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가게는 굳게 닫힌 채로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에 머물렀고 가게 일은 아무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걔는 매일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가끔 밥을 주었지만 걔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셔터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고 시장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걔만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 걔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밤이 될 때까지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걔의 몸을 때렸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걔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내일은 아니면 모레는 저 셔터가 다시 열릴지도,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 따뜻한 밥을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지도. 그 희망 하나로 걔는 오늘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중환자실 밖에서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고 말했지만 자식들은 차마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떡집 셔터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고 겨울바람에 낙엽이 모여들었습니다. 한때 시장에서 가장 먼저 불을 밝히던 그곳은
이제 가장 어두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개였습니다. 개는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떡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때로는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사람들도 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김 사장은 자기 가게 앞으로 데려가려 했고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집으로 데려가 키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개는 누구의 손길도 거부했습니다. 조금만 떡집에서 멀어지려 하면 몸부림치며 저항했고 놓아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개는 할매만 기다리는 기라. 김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를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과 물을 챙겨주고 추운 날에는 담요를 덮어주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개는 말라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주는 밥을 조금씩 먹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주던 그 따뜻한 밥물, 그 손길이 그리웠던 것일까요? 개의 눈빛에는 점점 생기가 사라져갔지만 셔터를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여전히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동네 아이들이 개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게 바라보기만 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다가와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개는 아이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 아이들을 보고는 다시 셔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민수라는 아이가 매일 학원 가는 길에 들러 개에게 간식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몰래 가져온 빵 조각이었고 나중에는 용돈을 모아 사온 게 사료였습니다. 할머니 기다리는 거지? 할머니 곧 올 거야. 민수는 개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개는 민수를 올려다보며 짧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중학생, 여학생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개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개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남원 솔림시장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개라는 제목과 함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개를 입양하겠다고 했고 어떤 이는 병원비를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장에는 설을 앞두고 사람들이 붐볐지만 떡집만은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다른 떡집들은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할머니의 떡집 앞은 한 마리 개만이 쓸쓸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김 사장이 떡국을 끓여 가져왔습니다. 야, 오늘은 설날이다. 이거라도 먹어라.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그릇을 개 앞에 놓았습니다. 개는 잠시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떡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할매가 보고 싶지? 나도 보고 싶어. 할매 떡이 제일 맛있었는데. 김 사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낡은 박스에 담요를 깔아 개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떡집 셔터 앞은 바람이 세게 불었고 밤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자면 얼어 죽어. 이 안에 들어가 자거라. 하지만 개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셔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는 사이에 할머니가 오면 어떡하나, 혹시 셔터가 열리는 소리를 놓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개는 박스에서 조금 떨어진 곳,
셔터가 잘 보이는 자리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할머니의 큰아들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잠시 나와가게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지 쌓인 셔터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셔터 앞에 앉아 있는 개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 개구나. 어머니 기다린다는. 큰아들은 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개는 낯선 사람에게 경계의 눈빛을 보냈지만 곧 그 사람에게서 할머니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할머니의 옷에서 맡았던 그 세제 냄새, 그 채취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개는 조심스럽게 코를 벌름거리며 큰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큰아들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는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어. 우리도 기다리고 있어. 너처럼. 개는 큰아들의 손길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셔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아들은 한참 동안 개를 바라보다가 근처 슈퍼에서 개 사료와 간식을 사다 놓고 떠났습니다. 미안해. 데려가서 키워줘야 하는데 우리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변명처럼 들리는 말을 남기고 큰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을 떠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고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떡집 셔터는 여전히 닫혀 있었고 개는 여전히 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개의 모습은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만났을 때보다 더 말랐고 털은 더 거칠어졌으며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그 간절한 기다림만큼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는 시장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은 떡집 앞에 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들러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상인들은 아침마다 밥을 챙겨 주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간식을 놓고 갔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저게 참 기특하네. 주인을 저렇게 기다리다니.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떡집 할머니도 저 개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빨리 깨어나셔야 할 텐데. 하지만 할머니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 요양시설로 옮기는 것을 권유했고 가족들은 괴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4월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는 부슬부슬 내리며 시장 골목을 적셨습니다. 상인들은 비닐을 덮고 장사를 계속했지만 손님은 뜸했습니다. 개는 비를 맞으며 셔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야, 비 피해야지. 감기 걸리겠어. 하지만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은 우산을 개 위에 펼쳐놓고 무거운 돌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시장은 텅 비었고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개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5달째 되던 날 지역 신문에 개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5달째 주인을 기다리는 충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할머니의 사연과 개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개 사료와 담요를 가져왔고 어떤 이는 사진을 찍어갔으며 어떤 이는 그저 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가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시장을 내리쬐었고 아스팔트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개는 그늘도 없는 셔터 앞에서 헐떡였습니다. 상인들은 양산을 세워주었고 물을 자주 갈아주었지만 개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수의사가 자원봉사로 찾아와 개를 진찰했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심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위험해요. 제가 데려가서 치료해도 될까요? 김 사장과 상인들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개를 억지로 떼어놓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수의사는 영양제 주사를 놓고 필요한 약과 영양제를 두고 갔습니다. 혹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7월 어느 날 소나기가 쏟아진 뒤 무지개가 떴습니다. 아이들이 무지개를 보며 신기해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개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셔터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무지개 건너편에서 너를 보고 계실 거야. 민수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 촉촉한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지 8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고 가족들은 요양시설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떡집은 결국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철거 업체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가게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셔터를 철거할 예정이었습니다. 개는 낯선 사람들이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자 불안해하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다가와 개를 진정시켰습니다.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어머니는 이제 돌아오실 수 없을 것 같아. 큰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개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개를 놓아주었고 개는 다시 셔터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거업체 사람이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그냥 두세요. 제가 다시 와서 데려갈게요. 하지만 큰아들이 다시 온 적은 없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떡집 자리에는 새로운 가게가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가게 터 앞에서 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셔터는 철거되어 사라졌지만 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셔터 대신 빈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서 있던 그 자리, 떡을 찌던 그 공간을 향해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개를 돌봤습니다. 밥을 주고 물을 갈아주고 더운 날에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추운 날에는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개는 시장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개를 보며 충성과 기다림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개는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혹시 모를 기적을, 혹시 모를 재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할머니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지 어느덧 1년이 되어 갔습니다. 시장에는 첫눈이 내렸고 하얀 눈송이들이 골목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할머니가 눈을 쓸며 가게 문을 열었을 시간이었지만 이제 그곳에는 개만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개의 모습은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온몸의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남은 털마저 윤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눈빛도 예전의 생기를 잃고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고 가끔은 그 자리에 쓰러져 있다가 간신히 일어나곤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것을. 수의사도 몇 번이나 찾아와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개를 그곳에서 떼어놓는 순간 개가 살아갈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아 아무도 강제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김 사장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혹시 개가 그 자리에 없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다행히 매번 개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은 더 초라해지고 있었습니다. 11월 말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고 매서운 바람이 시장 골목을 휘몰아쳤습니다. 김 사장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가게에 도착했을 때 개는 옛 떡집 터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황급히 달려가 개를 흔들었습니다. 개는 가까스로 눈을 떴지만 일어날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소리도 가늘게 들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 병원 가야 해. 김 사장은 개를 안아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듯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김 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개를 놓았고 대신 자신의 두꺼운 파카를 벗어 개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김 사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안타까운 표정으로 개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쏙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에 밥을 말아 가져왔습니다. 개는 고개를 들어 잠시 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 두 입 힘겹게 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민수가 학교를 마치고 달려왔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가 시작되었지만 민수는 매일 개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저씨, 개가 왜 이래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김 사장은 민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많이 아픈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야. 민수는 개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개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곧 오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개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년 가까이 기다렸지만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할머니와 함께했던 마지막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할머니의 냄새를, 목소리를,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사장만이 마지막까지 남아 개를 지켜봤습니다. 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여기 있을게. 김 사장은 자신의 가게에서 담요와 휴대용 난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개 옆에 앉아 밤을 지켰습니다. 추운 겨울밤 두 생명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옛 떡집 터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김 사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시장에는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은 작은 트리를 가게 앞에 장식했고 아이들은 산타 모자를 쓰고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민수는 용돈을 모아 개에게 줄 선물을 샀습니다.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목도리였습니다. 개의 목에 살며시 둘러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개는 민수를 올려다보며 짧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개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상인들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개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퇴근하기 전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야. 외롭지? 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희미한 눈빛으로 김 사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매도 외로우실 거야.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서 너를 생각하고 계실지도 몰라. 김 사장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개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개는 눈을 맞으며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밤이었지만 이제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개에게 시간의 의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매일이 할머니를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할머니의 남편 박종수 씨가 시장을 찾았습니다. 임실에서 요양하던 그가 처음으로 아내의 가게 터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할머니만큼이나 늙어 보였습니다. 박종수 씨는 옛 떡집 터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떡을 찌던 가마솥도 손님들을 맞이하던 진열대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한 마리 개가 있었습니다. 야위고 지친 모습으로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개가. 박종수 씨는 개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게 앞에 놓인 낡은 밥그릇들, 여러 겹싸인 담요들, 그리고 사람들이 적어 놓은 쪽지들. 힘내요. 할머니 곧 오실 거예요. 우리가 응원해요라는 글귀들이 적힌 쪽지들이 주변에 붙어 있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개가 1년 내내 자신의 아내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비 오는 날에도, 눈 내리는 날에도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을. 내가 우리 집사람을 기다린 거구나. 박종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는 낯선 사람에게 경계의 눈빛을 보냈지만 곧 그 사람에게서 할머니의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개는 힘겹게 일어나 박종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킁킁 냄새 맡았습니다. 할머니의 옷에서 맡았던 그 냄새,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집의 냄새가 났습니다. 박종수 씨는 무릎을 꿇고 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너를 아꼈을지 그걸 이제야 알았구나. 개는 박종수 씨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년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니었지만 할머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다가와 박종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개가 1년 내내 할매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밥도 주고 돌봐줬지만 이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할매만 기다렸습니다. 박종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사람은 이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침묵했습니다. 김 사장은 고개를 떨구었고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개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어?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박종수 씨는 한참 동안 개를 안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개를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돌봐주고 싶습니다.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개가 따라갈까요? 1년 내내 이 자리를 지켰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람이 그토록 아꼈던 개를 이제라도 제가 책임져야죠. 박종수 씨는 개를 천천히 안아 올렸습니다. 개는 처음에 저항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순순히 안겼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혹은 드디어 쉴 수 있다는 안도감에 집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영정사진 옆에 함께 있게 해주겠습니다. 박종수 씨는 개를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인들은 묵묵히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개는 박종수 씨의 품에 안긴 채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옛 떡집 터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1년의 시간, 할머니를 기다렸던 그 모든 날들, 이제 그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종수 씨의 집은 작고 낡았습니다. 계단이 많아 휠체어로 다니기 힘들었지만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할머니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개를 영정 사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이 친구가 당신을 1년 내내 기다렸답니다. 이제라도 데려왔어요. 개는 할머니의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개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박종수 씨는 개를 위해 따뜻한 밥과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담요를 깔아 잘 곳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돼. 개는 밥을 조금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영정 사진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1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방바닥이었습니다. 그날 밤 개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1년 동안 제대로 자보지 못한 개에게 그날 밤은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종수 씨는 개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는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는 자세 그대로 조용히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박종수 씨는 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이 친구가 당신을 따라갔어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그날 오후 박종수 씨는 개를 할머니의 산소 근처에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돌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이제 함께 있어라. 저승에서라도 만나서 다시 함께 하거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왔다. 미안하고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솔림시장 옛 떡집 터에는 이제 새로운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상인들과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1년 동안 주인을 기다렸던 개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개를 돌봐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민수는 가끔 그곳을 지나가며 멈춰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할머니, 개랑 잘 지내고 계시죠?
저승에서는 다시 만나셨겠죠? 봄바람이 대답 대신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갑니다.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충성. 말없는 한 생명이 보여준 그 마음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늦게 깨닫는 소중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수 씨가 개를 데려간 그날, 개는 비로소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